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어제 찍었었는데 업로드가 멈추더라고요. 64KB 이상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구글링도 해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하고요.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대급 파생상품 핀 파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 파티는 여기서 PIN, 요런 걸로 이렇게 콕 찍는 요 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언론에서는 오늘 시장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일 과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로 코스피와 홍콩이 반등을 했고, 니케이는 코로나 때문에 내렸고, 유럽은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모두 나쁘게 나와서 밀렸으며, 달러는 그래서 반등했고, 기름은 리비아 이슈가 나와서 하락했고, 블라블라블라. 마지막으로 미국은 제조업과 서비스 PMI 모두 잘 나왔고, 주택 판매 지표도 잘 나와서 올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이걸 철저하게 까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신정시는 인정합니다. 어제 그저께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제 반등 나온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유럽 증시를 이야기하면 유럽은 본장 시작 후 프랑스부터 이제 PMI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유럽 본장 시작 후 15분 뒤에 PMI가 나오는데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증시는 잠깐 흔들렸다가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락폭을 싹 걷었습니다. 하락폭 자체도 작았고요. 그러니까 PMI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독일 PMI 나왔죠? 제조업은 잘 나오고 서비스 PMI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지수요? 그냥 쌤쌤이다 하면서 아예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나서 유로존 전체 PMI가 나왔습니다. 조금 많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증시는 안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또 30분 지나면 이제 영국 PMI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푸찌백은 저기 영국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그런 선물인데요. 반응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증시가 지표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기일 때문에요.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유럽 옵션 만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유럽 지수가 일봉으로 보면 지금 몇 달째 제자리입니다.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계속 이평선을 중심으로 큰 진폭 없이 점점 수렴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옵션을 발행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핀으로 끝낸다는 게 이게 뭐냐면 지수가 지금 위든 아래든 막 움직이지만 결국엔 다 가운데 이 중심선으로 딱 옵션 만기를 맞추게 된다면 이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제지표 발표에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만기래는 지수가 크게 움직이면 변동성 해지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델타 해지 코스트가 낮았다가 이 감마 해지를 할 때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표가 발생했을 때 막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이익이 안 납니다. 이익이 났다가도 결국엔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게 이익이 극대화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경제지표 발표에도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젠 점심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유럽 기준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지수가 모두 다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 그러니까 유럽 전체와 또 심지어는 영국까지도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첫 하락은 점심시간이니까 뭐지? 하고 놀라니까 사람들이 옵션 가격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해지 수요 생기고 또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델타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감마가 또 살아날 것 같으네. 그래서 감마 해지까지 하니까 점점 지수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추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유럽 점심시간에 갑자기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만기일에 해지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서 지수를 눌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 PMI는 잘 나왔는데 왜 영국의 그 후지 100 지수가 왜 밀렸냐고요?
기성 언론들 한번 해병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옵션 만기 때문에 지수가 밀렸다. 그렇게 좀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들어서, 잠시만요. 지금 눈이 좀 안 좋아갖고. 옵션 만기일에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크게 밀어버리는 원웨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과 거래 시간이 좀 겹칩니다. 그래서 미국 엉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블룸버그 모바일을 보니까 유럽 시장 웬 떡락이냐. 그리고 글로벌 인덱스 에이지가 들어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아래쪽으로 쫙 처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CIO들 중심으로 긴급 컨콜을 합니다. 야, 뭐냐 이 녀석들, 유럽 애들 파티가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가? 야, 우리 오늘 콜 얼마 땡겨올 수 있어. 일단 출근해서 우리 포지션 델타 더 키워보자고. 유럽 애들 때문에 우리 파티 망칠 순 없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출근해서 우리 포지션 좀 방어 좀 합시다. 딱 이렇게 해놓고서는 본장 시작 30분 전에 딱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급하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미국 본장 시작 직전에는 보합까지 올라놨어요. 그래서 이젠 이렇게 델타가 좀 갑자기 커졌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애플을 산 겁니다. 뭐 테슬라는 2000슬라 됐으니까 그날 하루 만에 빠지지 않거든요. 미국은 추세가 굉장히 관성이 세기 때문에 2000슬라 됐으면 거기서 바로 뭐 1900 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슬라는 뭐 알아서 개인들이 사기 내밀두고 애플을 땡겨보자. 그렇게 해서 막 애플을 막 땡긴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어제와 똑같은 현상, 요 며칠 동안 일어났던 현상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니프티 50 같은 그런 몇 개의 테크 섹터들만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죄다 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도가 심했냐면 뭐 기름 주식들 빠졌지, 뭐 금융주들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수가 땡기니까 또 ETF들도 사야 되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애플을 5% 땡기는데 지수가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 이거는 억지로 지수 받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옵션 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수를 이렇게 붙잡아 둔 겁니다. 물론 이제는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이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나왔어요. 당연히 둘 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PMI 지표 잘 나왔으니까 지수가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주택 지표 나왔을 때 그것도 잘 나왔으니까 오른 거 아니냐. 잘 따져보면 그 지표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아니,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그냥 페어 트레이딩 또는 그냥 옵션 트레이더들이 핀 만들기 그 파티 때문에 지수가 버틴 겁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통화시장은 좀 달랐죠. 통화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유럽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뭔가 시장이 이상하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 끝나자마자 유로와 숏 쫙 들어오고, 그리고 유로와 숏이 들어오니까 뭔가 리스크 오프다라고 생각해서 N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커머디티 중에서 구리, 원유 똑같이 매도가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장 마감하고 나서요. 그래서 아까들 얘기한 프랑스 PMI, 독일 PMI, 유럽 PMI 나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유로는 계속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증시는 반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로화 빠질 때 엔화는 버텼어요. 그리고 원자재들 많이 망가졌고요. 그래서 이 커머디티 시장이라든지 통화 시장은 그러한 상황들을 정직하게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증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이제 유럽 증시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 트레이더들이 델타를 키워놓습니다. 그럼 다시 지수를 땡겨놔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도 오케이, 오늘 핀 만드는 게 글로벌 트레이더들 컨센서스구나. 오케이, 우리도 반등 하고 풋옵션들에 대해서 매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쫙 끌어올리고 하락분의 절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종가까지 그대로 뭉개서 핀을 만들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시장은
만기 결제 핀 만들기 작전으로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제 파생상품 트레이더 출신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파생상품에 엮어서 해석하는 거는 좀 델타원 인사이트 이거 오버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너무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숫자로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보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뇌피셜이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애널리스트는 인트라데이 마켓 무빙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시적인 거는 트레이더들이 알아요. 트레이더들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얼마가 빠졌다가 다시 보합으로 어느 정도 끝나는 거, 이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애널리스트는 개별 종목이라면 개별 종목이 그냥 방향성, 변동성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고, 또 매크로라면 그냥 전체 오늘 통화시장 정직하게 반응한 것처럼 그런 걸 봐야지. 개별 주식이 오늘 왜 안 빠졌냐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파티는 오늘까지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계도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감된 거고, 다음 주에 새로운 설계도를 갖고 시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파생상품 만기가 핀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계속 압축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장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후반에는 발산이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하나 더요. 오늘 유로화 급등 이후 그간 거의 동행했던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가 따로 돌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이게 물론 일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리스크 오프 조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지 요거 좀 관찰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농산물 이번 주에 주봉 종가로 미리 소맥이군요. 네, 소맥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